나는 사이다야. 아니야, 나는 고구마야. 아니야, 난 김치야. 이제는 한약이 등장했습니다. 나는 한약 같은 정치인이다. 반기문 무섭지 않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보관이 불안하다면서 문재인을 공격한 이 정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이 이 사드 문제를 사실상 반대하고 계시고 또 대통령이 되면 뭐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분의 어떤 대북관 안보관에 대해서 늘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자, 안보관의 불안함, 이걸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지금 이제 지지율이 잘 안 떠서 고민 중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안보에 관한 역대 통틀어서 주요 정치인 중에 가장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유승민 의원이 말이에요. 보수신당의 어떤 깃발, 김무성 네. 대표와 같이 들었는데, 보수신당 지지율이요. 네. 이게 뭐 신동치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가 TK 아니겠습니까? 네. TK에서는 새누리당에 지금 훨씬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네. 뭐 등등 하니까 유승민 의원으로서는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네. 보수 진영의 어떤 대표성을 네. 획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면 거기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가 무엇이겠는가? 네. 바로 안보 이슈가 아니겠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본인은 이제 국회 입성하기 전에 경제학 박사로서 경제 전문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활동은 8년이나 했습니다. 오래 했죠. 굉장히 오래 하면서 안보와 국방이 국정 운영의 두 축이다.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국방위원회에 그렇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전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문재인 대표하고 각을 세움으로써 네. 본인의 그 존재감을 좀 높이기 위한 네. 그 어떤 그런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보관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을 뭐 꼽자면 뭐 이게 정교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TK 지역일 수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어쨌건 경북 지역의 유권자의 뜨거운 보수적 안보관에 손을 대려는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앞서 있는 문재인 전 네. 대표와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지점이 이 안보관을 그 문제 삼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진보 진영 후보들이 경제적으로 좀 무능력하다 이런 평가를 네.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본인이 이제 경제학 박사로서 경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약간 디스를 하고 약간 네. 견제를 하고 나서 경제 문제에 가서도 내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그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그 안보관으로 이렇게 차별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승민 의원 대선 출마를 꿈꾸고 있겠죠. 유기훈 의원 지난주에 여기 모셨을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심이 섰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선언은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결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를 경쟁 상대로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한판 붙겠다, 경선합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조금 더 듣겠습니다. 제 결심을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토론의 기회나 검증의 기회 이런 것만 주어진다면 예,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 저는 약간 한약 같은 사람 아니냐. 마시는 건 상당히 쓴데 몸에는 먹고 나면 몸에는 좋다. 한약, 뭐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가 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허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각도 많이 세웠었고 그것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승민 표가 또 될 수도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도 강하게 드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안보 같은 걸 듬으로써 사실은 저 얘기가 네. 결코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쪽이라든가 아니면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또 경기도 워낙 안 좋고 하니까 보약이라는 말을 저렇게 애둘러서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인들은 다 음식에 비유한 것, 음식에 대한 비유가 없는 정치인은 요새 이제 대선 주자급이 안 되는 겁니까? 자, 김치도 있었고, 사이다도 있었고, 고구마도 있었는데, 이젠 한약까지 등장했습니다. 빨리 하나씩 만드셔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현충원 방문한 장면 저희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달랐습니까, 행보가? 개혁보수신당 쪽이 아무래도 세과시 같은 걸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창당추진위원장 정병국 의원이 맡았죠. 잠깐 화면에 보인 것처럼 김무성 의원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다 출동을 했고요. 무엇보다 가서 이 지도부가 이승만, 박정희, 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전부 전 대통령 묘역을 다 돌면서 참배를 했고 나온 다음에
창당 추진위원회 구성원들하고 같이 또 현충탑을 다시 찾아가서 신년 참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지금 의원들이 다 출동을 한 거고요. 네. 반면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내분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문에 어디까지 물러나야 될지 모르고 지금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탈당하겠다는 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의 한 10여 명 정도만 그나마 현충탑 참배만 소화하고 바로 그냥 여의도 당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어제의 모습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처럼 보입니다.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칭 보수 개혁 신당을 만든 이유는 집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이 목표라고도 얘기를 했지만요. 네. 그 현충원 참배에서도 조금 다른 당하고는 좀 차별화가 됐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현충원만 참배를 했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김영삼 대통령까지만 이렇게 참배를 했지만 이 개혁 보수 신당의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정당으로서 이 개혁 보수 신당을 자리매김하고 싶다. 이런 그 뜻을 이 참배를 통해서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새누리당 떠난 분들 결국 친박 안 떠난다, 같이 당 못한다 그래서 떠났습니다만 오늘 이정현 전 대표가 탈당 선언했네요. 예,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안고 가겠다 네. 하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말이에요. 친박 그 실세들, 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모여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우리를 보고 나가라는데 이게 택도 없는 소리다. 네. 심지어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해라. 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이정현 전 대표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이게 인적 청산했을 때 말이에요. 네. 기껏 할 수 있는 게 탈당입니다. 아니면 출당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으로서 파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방정부의 수장들도 잘못하면 주민 소환 투표로 파면이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파면시킬 방법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만두지 않은 한 네. 파면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임기가 다 차지 않더라도 네. 그 지역구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가 이렇게 탈당을 한다지만 이정현 전 대표의 국회의원 배지는 그대로 붙어 있고 그냥 당정만 없어지는 정도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어렵게 모셨는데 이름은 얘기 안 했을 뿐 다 핵심 몇 명 나가라. 시한은 이번 금요일이다.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이정현 전 대표 탈당 하나로 그냥 이걸로 가름합시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호탄이 돼서 줄줄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이게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정현 하나로 됐다 하고 여기서 타입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혁신은 물 건너가는 게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거 봐라. 네. 전직 대표도 이렇게 탈당하는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당신들은 뭔가 왜 이렇게 네. 비겁한가 이런 식으로 더 압박을 해야지만 임명진 위원장이 그래도 본인 경실련에서 영구 제명당했는데 네. 그것까지 그 모욕까지 당하면서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왔다. 그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신 의원님 말씀처럼 네. 그 인 위원장께서 이 후속 네. 서청원이나 아니면 최경환 의원을 향해서 이 탈당을 종용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친박들은 이제 희생양 하나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전직 당대표가 이렇게 탈당을 했는데 자 이제 이 상징적인 인물이 탈당을 했으니 이제 당을 화합합시다라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정현 그 전 당대표가 이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모든 친박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을 하니까 이 당이 화평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뉘앙스로만 보면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 끝내주고 네. 나머지는 이제 화합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인 위원장이 제2, 제3의 어떤 그 탈당 카드를 꺼내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명진 위원장 결국 나가달라고 얘기한 뒤에 이제 칩거 중입니다. 자,
국민의당이란 야당에서도 칩거 중인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인데요. 관련된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